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울 청년 AI 사다리 지원 기자돌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선 국이 첫 정책을 청년 AI 사다리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탑3 도시 서울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도 기술도 기업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를 이끌고 완성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죠. AI가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지금 도시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그래서 도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민선 국이 서울시는 가장 먼저 청년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청년 AI 사다리는 AI 지원 정책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투자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에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생성형 AI 경험 비율은 2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험 비율은 전 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AI는 이제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고 학습과 취업 준비 그리고 일하는 방식까지도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AI를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생성형 AI를 적극 도입해서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개인의 경쟁력을 넘어서서 기업과 도시의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AI를 활용할 기회는 아직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이 비용 부담 때문에 무료 서비스에만 의존하거나 구독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학습의 격차로 이어지고 취업의 격차가 되며 결국 미래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새로운 불평등, 다시 말해서 AI 디바이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청년 AI 사다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AI 시대에도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의 가능성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AI를 활용할 기회만큼은 모든 청년에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청년 AI 사다리는 청년의 성장판이자 서울의 성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둘째, 청년들은 AI에 대체되는 인재가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인재, 즉 AI 네이티브로 키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AI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의 첫발을 내디디는 서울 청년 모두에게 다양한 최신 생성형 AI를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 창업과 자기 개발까지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AI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누구나 필요할 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청년센터, 대학교 등의 서울 AI 라운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 AI 라운지는 청년들이 최신 AI를 배우고 자유롭게 실험하며 함께 성장하는 AI 혁신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도서관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AI 인재 양성입니다. AI는 특정 전공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미디어와 마케팅, 바이오와 디자인, 공학과 인문학까지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 역량입니다. 서울시는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서 기초교육부터 실무교육,
취업과 창업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AI 성장 지원 경로를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유수의 생성형 AI 기업들과 매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기업에는 준비된 미래 인재를 연결해서 서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조속히 청년 AI 사다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는 AI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끌게 됩니다. 서울시는 그 출발선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년 AI 사다리는 청년의 가능성에 투자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민선국이 서울시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민선 8기의 마지막 현장 또한 청년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탑3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7개 핵심 분야에 청년을 올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의 오늘을 바꾸는 일이 곧 서울의 내일을 바꾸는 일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울시는 청년의 진심입니다. 청년 AI 사다리는 그 진심을 담아 AI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에게 더 큰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서울시의 다짐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이 서울의 경쟁력이 되고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는 도시, AI 시대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황기자 설명이신데 이게 주제를 청년 AI 지원으로 정하신 배경하고 취지가 보이셨는데 그렇게 지지를 좀 이끌어내셨고 이번 민선 9기 주요 공약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꾸준히 좀 청년층을 향한 행보를 보이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서울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주거난과 더불어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취업 전선에서 AI 활용 능력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그 격차는 아마 평생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가장 큰 좌절은 똑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접근권이 경제력의 격차로부터 연유하는 것은 아마 상당한 좌절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부모님의 경제력 격차, 청년들의 경제력 격차가 AI 활용 능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일만큼은 원천봉쇄해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그 약속을 준비를 했고 오늘 지금까지의 협상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 신고하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해주신 업체들이 뭐 생성형 AI 업체가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 뭐 구글 같은 곳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맞다면 이곳과 어떻게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제공 예정 시기는 한 언제쯤으로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것들이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세계 1, 2위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협상의 대상입니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기업이 그 반열에 올라서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게 되면 그런 국내 기업들도 물론 협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 국내 기업들이 뒤따라가는 형국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대표적으로 밝혀도 되겠습니다. 2개 기업과 지금 진행 중이고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묻지는 않으셨지만 가격도 궁금하실 겁니다. 1인당 도대체 얼마의 계약을 협의 중이길래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런 의문을 당연히 아마 가장 크게 가지실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인당 2불 20센트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된 정보거든요. 저희가 협상 중인 가격은 그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해서 중요한 것은 복수의 기업, 최소한 2개 이상의 기업들을 접촉을 해서 소비자가, 우리 청년들이 그 2개 이상의 AI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저희 뜻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표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접촉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얻어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물어보셨는데요.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늦어도 내년 초 안 되겠습니까? 이제 올 연말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그 전에라도 예산만 마련이 되면 뭐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특히 AI 기업의 경우에는 정말 일주일이 다르게 많은 여건이,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두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 하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좀 보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현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모두의 AI 정책을 통해서 소버린 AI 기반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제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또 민간, 특히 외산 AI 모델 지원한다는 게 또 예산 중복이라든지 또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AI 활용의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굳이 중복 투자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그런 정책이 현실화되게 되면 저희가 정부 정책의 정책적 조정을 통해서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컨대 아마 이런 양질의 AI 기업과 그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만큼 이 정책 소비자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가 빨리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특히나 이제 정부가 소버레인 AI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정책을 발표한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레벨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글쎄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 AI의 생태계상, 생태계 환경을 고려한다면 청년들은 지금 하루가 급한 상황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서울의 청년들에게만이라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고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또 가성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정책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하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미래청년기획관님과 소관 시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신문 김도영 기자님. 그러니까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 좀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에서 소득 격차에 따라서 그런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정작 전문가들이 얘기한 건 지금 AI가 도입이 되면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AI를 활용한 무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업무에 있어가지고 뭐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배경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팀장급이 밑에 사원급 일까지 AI를 통해서 해버리는 문제 때문에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AI를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필요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아니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냥 쿠폰 나눠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PT 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다음. 아니 저기 뒷페이지 7.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이제 서울시는 AI 사다리를 구상하면서 배포에 그치지 않고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이미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AI 유저가 아니라 AI 네이티브가 되는 게 목표고 그 네이티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AI와 행정, AI와 농업, AI와 건축, AI와 미술, AI와 예능을 자기 전공 분야와 함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기업과 현장을 연결시킬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첫 번째 정책으로 내놓는 가장 핵심 컨텐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정 배포나 이용이 아니라 전공과 현장과 기업의 수요와 경험과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각도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대리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AI 기본권을 위해서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서울 청년 모두에게 다양한 AI 이용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때 이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서울 거주 기준인 건지 아니면 손목닥터 9988처럼 서울시 내에 이제 직장인 그리고 뭐 대학생까지도 그럼 지원 대상인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곳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챗GPT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는 챗GPT랑 그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엔트로픽 제미나이인가요? 예.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우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우선 첫 번째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 조례가 19세에서 39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이제 이걸 확대해 나가겠죠. 처음부터 이제 전체 대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부분에서 우선은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학문에 지금 사회 진출에 준비하고 있는 초기 청년들, 그 다음에 사회 배려 청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주민등록상 소재지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인구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대상 기업은 뭐 제가 뭐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점유율 1, 2위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과 파격적인 수준의 지금 협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뉴데일리 노유지 기자. 안녕하세요. 저 뉴데일리 노유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AI 서비스 이제 이용권을 배부를 하는데 얼마나의 예산이 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도 대략 얼마 정도 예산 배정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규모는 이제 협상의 한 사안이라서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약 50만 명 수준이거든요. 또 그 수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 들은 이야기고, 이거는 일단 예산 규모와
대상 인원은 계속 협상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용원 기자님. 네, 국민일보 김용원입니다. 그 말씀하시기로 시장 점유율 1위, 2위 업체랑 협상 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밑에 뭐 클로드나 뭐 이런 기업들과는 협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시간이 이제 지나고 오늘 보도 이후 또 다른 또 협상 테이블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저희는 계속 오픈해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저께까지 사항인 거고 또 다른 사항이 또 전개되면 계속 이 협상의 조건이나 뭐 이런 범위는 계속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님. 시장님께서 계속 청년 50만 명 AI 지원 말씀해 오셨는데 그 50만 명이랑 이 정책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뭐 당장 내년부터 50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50만 명 규모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그 규모와 좀 연관이 적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규모 자체가 또 이 협상과 조건과 그다음 각종 사양을 협의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건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야 큰 규모 더 확대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 협상의 상대자가 있는 것만큼 이건 조금만 더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자들 명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